고경철 블로그라고 치면, 네, 고경철 블로그 이렇게 치면은 제 블로그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인공지능 로봇 이야기. 여기 들어오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대문글로 여러분들의 수업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기 다 이렇게 수업 자료들을 지금 올리고 있고, 여기 왼쪽에 메뉴들을 보시면 다양한 저의 잡학들, 저의 지식 창고들이 다 정리되어 있는데, 여기서 파이썬을 치시면은 아마도 여러분들의 수업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올리고 있고, 이전에 올린 것들도 쭉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 올린 것들은 또 제가 틈틈이 연습장 수준이라서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요 8월 31일부터 올린 파이썬 설치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자재는 유튜브도 제가 소개를 해야 되겠네요. 유튜브도 역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제가 고로케 TV라고 치면은 제가 제 채널이 뜹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기는 저는 이렇게 항상 대문글로 연결시켜놔서 바로 떴지만, 이거를 고경철하고 치면, 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저의 고경철에 관련된 정보가 나오는데, 여기서 두 번째 귀여운 얼굴 있죠? 제 초등학교 얼굴인데, 그거 물론 이제 그게 뭐죠? 이렇게 변형시켜주는 AI 프로그램으로 연결해가지고 제 얼굴을 약간 더 귀엽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여기에 제가 다양한, 아직은 이제 제가 C 언어라든가 예전에 제어공학, 디지털 제어 뭐 이런 것들 했던 자료들을 많이 올렸는데,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이걸 좀 편집을 잘 해가지고 나중에 고로케 TV로도 다 연결할 예정입니다. 자, 기자재는 당연히 노트북, PC. 그러니까 모바일로만 들으시면 안 돼요. 모바일로 들으면 수업은 인정할 수 있어도 수업을 뭐 모바일로 들어가지 프로그래밍 업무 과목 그냥 들으시면 아무것도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자재는 꼭 노트북으로 제 수업을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6주 강의는요, 이렇게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첫 주, 자, 오늘은 간단하게 설치하는 과정과 간단한 명령을 좀 해보는 걸로 소개하는 걸로 이제 잡아봤고요. 다음 주부터는 대략 중간시험 전까지 전반부는 문법 위주로 갔으면 해요. 문법 위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는 응용 위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응용 위주도 뭐 다양한 응용들이 있는데, 교수님 이런 거 재미없어요. 좀 더 재밌는 거 해요. 그러면 다 바꾸겠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다양한 응용 예제들을 위주로 해서 1부는 문법 위주, 2부는 실습 응용 위주로 이렇게 한번 짜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몇 년 사이에 이 프로그래밍을 비전공자들, 이 비전공자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전공이 아닌 친구들이죠. 뭐 그런 어떤 친구들이 비전공자들일까요? 글쎄요, 저는 공학 하시는 분들은 다 전공자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가 여기서 표현하는 비전공자들은 공학이 아닌 친구들, 뭐 자연계나 또는 인문계 친구들을 비전공자라고 저는 포함하고 싶고요. 여러분들은 전공자다. 컴퓨터가 아니더라도 이런 전공자 프로그래밍에서는 전공자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요? 프로그래밍이 이제는 공학을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기본적인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요, 모든 대학들이 굉장히 이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파이썬을 많이 채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C 언어를 공부했다고 하지만 C 언어와 파이썬을 비교하자면 아주 간결한 문법이라는 게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C 언어 좀 배우기 어렵다 이런 친구들이 파이썬 배울 때는 너무 쉽다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일단은 쉽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포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 너무나 다양한 예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예제 분야, 뭐 그래픽, 데이터 처리, 웹 개발, 머신러닝, 인공지능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패키지들을 이렇게 공유 사이트에 오픈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파이썬을 알게 되면은 상당히 막강한 능력을 갖게 돼요. 어떤 능력을? 응용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은 1991년에
만들어졌고, 뭐 이런 표현은 뭐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나중에 여러분이 다 자연히 알게 되면은 객체지향식이라는 언어가 뭔지, 동적 타이핑이라는 게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동적 타이핑이란 건 뭐냐면 C언어에서는 변수가 정적이에요. 변수가 딱 타입이 정해지면 한번 그 변수의 타입을 바꿀 수가 없는데 파이썬은 동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막 중간에 변수가 인트형으로 갔다가 뭐 실수형으로 갔다가 뭐 이렇게 막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은 이제 동적 타이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파이썬을 개발자들이 선택하는 통계를 내봤더니 이 개발자라 그러면 이제 뭐 어떤 걸 말하는 거죠? 막 프로그래밍을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막 뭐 게임 회사, 뭐 각종 IT 회사 이런 데 들어가서 막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친구들이 채택하는 선호도를 보면은 예전에 C가 압도적이었죠. C++가 압도적이었는데 지금은 파이썬이 압도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잘 배워두면 나중에 개발자의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C 언어와 파이썬을 좀 구분을 하자면 C 언어는 컴파일러 언어고 다소 복잡하지만 빠른 건 장점이 있습니다. 돈 실행이 빠른 건 단점이 있는데 나 빠른 거 필요 없다. 좀 더 좀 느리더라도 난 좀 간단하고 다양하게 내 프로그래밍을 하고 싶다 한다 그러면 이 파이썬이 더 좋다는 거죠. 이렇게 했고 물론 무료입니다. C 언어만 해더라도 막 스튜던트 버전이니 뭐니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상당히 갑질을 많이 했죠. 엄청나게 비싸게 또 엔터프라이즈 버전 해가지고 기업체에다가는 뭐 굉장히 카피라이트에 비싼 비용을 지불하게 했는데 이건 다 공짜입니다. 무료고 그리고 구글 개발자의 구글 소프트웨어의 50% 이상이 파이썬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해요. 난 이거 믿기지가 않은데 그래도 뭐 그렇다고 하니까 상당히 구글이 파이썬을 채택하면서 상당히 폭넓게 많은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껴집니다. 전 세계 파이썬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상당히 늘고 있다. 뭐 더 계속 바뀌겠죠. 아까 뭐 상당히 뭐 늘어나고 있다 그러는데 8만 명밖에 안 돼 좀 이상하긴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파이썬은 C 언어와 같은 하이 레벨 랭귀지이지만 인터프리터 타입이고 인티드가 되겠죠. 인터프리터 타입이고 객체 지향형이고 아까처럼 다이나믹 타이핑이 가능하다. 강력한 라이브러리들을 많이 우리가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가 느껴보기로 했죠. 제가 마구 설명해 봤자 여러분들이 딱 감이 그거는 안 오니까. 네, 또 여러 가지로 조합이 가능한데요. 매트랩과 같은 이런 연산, 수학적 연산을 위해서는 numpy라는 C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연결시켜 버리면 우리가 매트랩에서 쓸 수 있던 각종 그 수치 해석적인 함수들을 막 쓸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문법은 들여쓰기 구칙을 할 수 있다는데 이것도 저랑 같이 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하는 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응용 분야 아까 반복되고 있지만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상당히 파이썬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네, 이렇게 각종 네이버 지식백과라든가 위키백과 또는 인터넷 구글 이런 데서 파이썬에 대해서 여러분이 쭉 공부를 해보시면은 어떤 게 파이썬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이썬은 여러분들 다 대부분 다운을 받았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리자면 지금 요 파이썬 공식 로드 사이트를 가게 되면 다양한 버전들을 받을 수가 있는데 최신 버전은 3.9.7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버전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맨 앞에 있는 버전 3이라는 거는요. 파이썬의 공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파이썬 3를 공부하는 거예요. 파이썬 3.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8 버전이냐 같은 파이썬 3 중에서도 이게 3.9까지 갔으니까 그 4.0이 나오겠네요. 그죠? 파이썬 3 중에서도 3.8 버전이냐 3.9 버전이냐 하는 것도 큰 이제 어떤 변화를 의미합니다. 어떤 변화를 의미하냐면 어떤 뭐 윈도우가 더 이상 지원을 안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은 뭐 3.9부터라든가 뭐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저는 윈도우 7을 쓰는데요. 7을 아직도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윈도우 10이나 11 쓰고 있겠죠. 7 아직 저는 컴퓨터가 조금 오래된 거라서 7 이상
올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7을 지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윈도우 7이 지원되는 마지막 버전이 저는 3.8 버전을 쓸 수밖에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3.8 버전을 어, 어, 뭐라 그럴까 추천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옛날 버전을 쓰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저랑 같이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뉴 버전을 쓰고 난 신버전 옛날 버전을 써버리면 서로 대화 소통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다운그레이드 버전으로 3.8 버전을 좀 해달라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32비트를 쓸 거냐 64비트를 할 거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는 64비트 버전을 컴퓨터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64비트 버전으로 다운받는 것을 하고 위에 인베리드 버전이 있는데 인베리드 버전은 별도로 설치가 아니고 그냥 폴더, 실행 폴더 자체를 그냥 복사해 주는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연결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파이썬을 다른 데에서 또 소프트웨어랑 연동을 할 수도 있거든요. 엑셀이라든가 이런 데. 그러면은 이게 자동으로 인스톨을 해주게 되면은 그런 걸 다 서로 엮어주는데 이게 독립적으로 돌아가다 보면은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요거보다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거를 추천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운하는 단계, 다운돼 가지고 설치하는 단계에서 add python pass라는 거를 체크하고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나중에 경로가 다른 경우에 파이썬이 연동이 또 실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걸 꼭 체크하고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부분 설치가 되면은 이렇게 이런 것이 뜨는데 어떻게 뜨냐면은 여기 윈도우에 보면은 모든 프로그램 이렇게 쳐가지고 저 같은 경우 윈도우 7이긴 하지만 뭐 다른 버전에서 윈도우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보면은 파이썬 네, 더 내려가 가지고 3.8 이걸 찾을 수가 있죠. 그렇게 치면은 밑에 4개가 뜨는데 이 2개는 매뉴얼이니까 이 2개 아이들이라는 버전과 실행 파일과 파이썬 3.8이라는 실행 파일 이 2개가 설치되어 있으면 제대로 설치가 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콘솔 창이 나오게 되는데 그 콘솔 창을 한번 실행해 보라는 거였죠. 그래서 한번 실행을 같이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3.8로 가서 까망이 두 번째 거 3.8을 실행하게 되면은 까만 창이 이렇게 뜨는데 이런 창에서 한번 print hello라는 명령어를 한번 쳐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쌍따옴표를 해도 되고 싱글 따옴표를 해도 되고 hello 이렇게 쌍따옴표를 해가지고 치고 그럼 밑에 hello가 뜨는 것을 확인해 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파이썬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다면은 이렇게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콘솔 창이라고 부릅니다. 콘솔 창에서 프린트 명령을 한번 쳐봐 가지고 제대로 동작하면은 파이썬은 동작하는구나 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뜻이고 두 번째로는 아이들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건데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실행하려면은 명령창 갖고는 안 되고 이 아이들이라는 통합 환경 아이들의 약자는 Integrated Development Language Environment 뭐 이런 뜻인데 아무튼 요거를 이용해서 한번 더 실행해 보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다시 모든 프로그램 가셔서 3.8 밑에 첫 번째 거 아이들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또 하나의 창이 뜨죠. 이번에 흰 바탕으로 뜨죠. 여기서 이제 저기서 딱 똑같이 아까 명령창처럼 print hello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달리 색깔도 좀 바뀌고 여기 핑크색, 요거는 초록색 이렇게 바뀌죠. 약간 색깔도 바뀐 걸로 좀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고 실행되니까 파란색으로 헬로 이렇게 뜨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이들에서도 명령창을 사용해서 똑같이 파이썬 명령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파일을 이용해서는요, 여기 위에 메뉴바가 있는데 그 중에서 파일 메뉴바를 치게 되면 new 파일이라는 걸 쳐주시게 되고 new 파일에서 명령어를 쳐주게 되는데 여기서 처음 해줄 것은 하나는 옵션에 들어가셔가지고 show line numbers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넘버가 떠요. 좌측으로. 그러면 이렇게 엔터 키를 칠 때마다 번호가 자동으로 매겨지죠. 이것을 하면 제가 나중에 1번 줄 이후에서 어떤 명령어 이런 식으로 몇 번 줄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기가 편하게 되겠죠. 여기서 print hello 이번엔 싱글 따옴표를 쳐볼까요? 네,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싱글 따옴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저장을 하는데 세이브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름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리 만들어 놓은 작업 폴더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했다가는 자기가 설치된 파일에 막 예제 프로그램이 막 생기겠죠.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어떤 작업 폴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과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파이썬 강좌라는 폴더를 만들었고, 첫날이면 데이1이라는 폴더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작업 폴더를 만들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 테스트라는 걸 했는데, 테스트라는 이름이 또 있으니까 저는 그냥 4로 이렇게 해서 만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테스트4라는 파일을 .py라는 확장자를 가진 파일을 만든 거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실행은 그래서 run 해가지고 첫 번째 F5라는 run 모듈이라는 걸 실행하게 되면은 네, 여기서 파일로 똑같이 아까 쉘 창이 뜨면서 헬로우가 나오는데 이거 쉘 창에서 직접 명령한 게 아니라 이 파일로 작성한 .py라는 확장자를 가진 파이썬 파일 앤 프로그램을 갖고 실행해 본 것이 되겠습니다.